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멘붕이 와서 한동안 퍼져 있었네요. 왜 멘붕이 왔느냐? 오늘 서울에서 우리 연대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래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무고연대에도 일정이 나와 있고 내 집에 있는 달력에도 오늘 올라가야 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 변호사님 카페에도 어제도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전면허증 갱신이 있어서 오늘 면허증 갱신을 하려고 갔는데 세상에 지갑에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운전면허증이 내 지갑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지갑에 운전면허증이 있겠지 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류를 꺼내려고 이제 제출된 서류에 사인을 해 나가던 중 면허증을 꺼내 지갑에서 꺼내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이 최 대표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뭐해요? 어디에요?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적성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고 아래도 보고 또 보았는데 더군다나 내가 발표문까지 써서 올려보냈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가지러 집에 오는데 우리 최경희 대표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에요? 다 와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차를 옆에 대놓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한두 사람 오는 것도 아닌데 참 내가 사는 게 이렇습니다. 뭐 할 말도 없고 아울러 우리 연대와 또 이 정 대표님 연대와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뭐 일체 변명은 할 수도 없고요.
부끄럽습니다. 정신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제가 지금 곰곰이 이렇게 이제 이 공안길을 걷다가 보니까 참 내가 날짜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했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날짜에 대해서 취약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직 일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일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공휴일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나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속에서만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나에게는 날짜 관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복잡다단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치와 싸우고 있고 숫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몰려오는 일을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앞에 생각이 뒤에 생각을 밀어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생각이 뒤에 생각을 밀어내었다. 이런 현상 내가 한두 번 겪는 현상이 아닙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모습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 전혀 생소한 문제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있었던 누적된 많은 것들이 아마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참 빠져나가기 어려운 외통수입니다. 우리 유튜브에는 자리이타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그 자리이타라는 인간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도 저 자리이타 같이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자리이타보다도 훨씬 더 낫게 할 수 있는데, 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올바른 공부를 해버렸습니다. 왜 내가 너무 올바른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아마 그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주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올바른 공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고기계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수치로 대입하고 모든 것을 절차로 대입하고 모든 것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공부가 너무 올바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한테 의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일 속에 파묻혔기 때문에 나의 공부도 너무나 옳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세상.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편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길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지만 나의 공부는 마음은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다입니다. 마음은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고 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만이 비워진다고 하는 것이 나의 공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따라 이 자리타라는 인간이 참 부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날짜를 잊어버린 것도 앞이 생각이 뒤의 생각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앞으로도 왕왕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참 부끄럽고 염치 없고 참 얼굴 두고 당기기 힘든 그런 결과가 나와 버렸지만은 아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평화, 나에겐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앞만 보며 살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애인 한 번 없었다면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환갑이 넘은 놈이 애인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니, 그게 말이나 대성인가. 그러나 저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애인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애인을 안 사귀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굴레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앞이 생각이 뒤의 생각을 밀어낸 것입니다. 앞이 생각이 뒤의 생각을 밀어내다 보니까 어제 이 두 연대에, 나의 연대와 정 변호사님 연대에 들어가서 오늘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이 반성 속에서 오늘 같은 실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참,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것 다시 닦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없는 실패를 먹고 자라납니다. 나 또한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100번의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100번의 실패를 한다. 참,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연대와 이 정 변호사님 연대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가버리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런 공원을 걷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계산과 수많은 생각 속에서 이 공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치 한치가 다 그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심히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또 해야 되겠지요. 청춘남녀 여러분, 왜든지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남녀가 떡을 쳐봐야 합니다. 청춘남녀의 연애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아파트 값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부모의 연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청춘남녀가 떡을 쳐보면
영이 여러분들 곁으로 와서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굉장히 부드러워. 그러니 같이 살아.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 영이 남자한테 말하기를 이 여자 정말로 예뻐. 이 여자 정말로 사랑스러워. 이 여자 평생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같이 살아. 라고 영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압니다. 그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놈도 사리가 한가마 나오고 저놈도 사리가 한가마 나오고 마누라 곁에 간 지가 한 놈은 2년은 되었다고, 한 놈은 5년은 되었다고, 또 한 놈은 기억도 안 난다고. 이놈도 사리가 한가마 저놈도 사리가 한가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애가 있겠습니까? 애가 생기질 않습니다. 부부가 빡지를 않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일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도 일이 있습니다. 그 밤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뭔 떡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이 환갑이 넘은 내가 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뭐다라고 하면은 저놈 잡아라, 저놈 개정을 취소하라, 저놈 손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패미들이 달라들 것이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 참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점심때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저녁때 들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이래다 떡을 치고 저래다 떡을 치고 밤이고 낮이고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떡이라고 기혼자는 박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어디다 갖다 박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혼자 여러분들이 하도 일을 안 하니까 이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건설회사 사장이 동글동글한 말뚝도 받고, 점심때 납작납작한 말뚝도 받고, 저녁때 길쭉길쭉한 말뚝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또 강간도 빠가 싸니까, 밤이고 낮이고 빠가 싸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제가 마탱이가 가는 바람에 참 오늘 못 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